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송입니다. 먼저 9시 41분 우리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8% 상승해서 7,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793개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요. 5% 상승해서 110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 수급 보시겠습니다. 장은 좋은데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 보시면요. 코스피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전날 극적 합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6.8%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5.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해소에 각각 12% 그리고 9%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보시면요. 전일 기관이 대량 순매수한 심택이 18%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며칠간 주춤하던 시장이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과 국내 반도체 기업 이야기까지 S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부장님. 네. 엔비디아. 글쎄, 시간 외에서는 주가의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빨인지 삼성 빨인지 모호하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이 이런 훈풍을? 네, 일단 뭐 두 가지 요소가 다 좀 적절하게 섞여서 지금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엔비디아 실적부터 잠깐 간단한 포인트로 좀 오늘 아침에 본 거라 사실 뭐 장표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는데 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인트도 있고 중장기적인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엔비디아가 숫자를 비트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숫자는 사실 클리어하게 비트를 해주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좋은 숫자를 내줬고 GP 마진도 좋은 숫자를 내줬고요. 데이터 센터 부문은 YOY로 92%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숫자죠. 이제 가이던스가 어땠느냐. 네. 근데 가이던스 측면에서도 시장이 기대치는 한 87빌리언이었고 뭐 스트리트에서 조금 얘기 나왔던 거로는 90빌리언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은 중간값 기준으로 91빌리언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가이던스도 문제가 없었다. 단기적인 포인트에선 숫자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각종 밸류체인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는 사실 차세대 베라루빈 플랫폼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들일 텐데 네. 베라루빈 플랫폼이 과연 언제쯤 출시를 정말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3분기에 출하 시작되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램법 된다라는 기존에 줬던 그 타임라인들을 조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줬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우려할 부분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적인 포인트가 우리나라 시장의 긍정적이었다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에이직과의 경쟁 구도이죠. 결국 이런 범용 GPU를 쓸 것이냐, 에이직을 쓸 것이냐의 첫 번째 경쟁 구도 측면에서 자신감을 항상 젠슨왕 대표는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에이직 점유율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는 것 같고요. 뭐 오늘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는 했지만 명확한 정량적인 지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포인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죠. 앞선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조가 투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회수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량적 근거는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지컬 AI인데 이쪽으로의 성장이 인더스트리얼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인더스트리얼 AI 개발이랑 UI 중심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 B2C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는 빅테크 대비해서 앞으로는 인더스트리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줬고 네. 사업 부문도 엣지 컴퓨팅으로 분류를 하면서 새롭게 좀 제시를 했거든요. 아직은 매출 비중이 너무 작지만 온디바이스나 엣지 컴퓨팅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긴 한데 나중에 밸류에 작용할 부분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그동안 사실 주가가 그렇게 흔들림 없이 견조했기 때문에 오늘의 실적 발표로 그렇게 큰 상승이 애프터마켓에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도 75%.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이거? 예, 그로스 마진이 사실 너무 높은 수준이긴 해서 네. 여기서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시장에서 사실 방어가 좀 안 될 정도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긴 하는데 특별하게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처럼 캐펙스를 엄청나게 강화하지만 않는다면 엔비디아도 지금 뭐 이 정도의 GP 마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바게닝 파워가 흔들린 건 사실 전혀 없어가지고요. 네. 그럼 M7 종목들 중에서 네.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 종목으로 보시나요? 예, 뭐 저희는- 엔비디아인가요? 네. 예, M7 중에서는 사실 저희는 빅테크 쪽, 그러니까 그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중에서도 알파벳을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 TPU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외부로 이게 GPU 같은 엔비디아의 GPU 같은 외부 판매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다라는 점. 예, 그래서 이번에 시작되는 이제 그 프로젝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은 그 사업자 그 규모 자체가 3등 사업자였기 때문에 성장률이 빨리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분기가 지날수록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게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빅테크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프론티어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건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엔트로픽이나 나머지 모델들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론티어 모델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서 저희는 알파벳을 좀 더 선호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 뭐 그 다른 밸류 체인들보다 오히려 빅테크들이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비용단의 측면에서라도 아니면 밸류체인상의 수직 계열이라도 제미나이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작년 연말에 제미나이의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다음에 좀 주춤했던 모습은 사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제미나이 차세대 모델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앞으로 에이전틱 AI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걸 들고 있다, 프론티어 모델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헷갈리던데 그 제미나이 많이 써봤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써보지 GPT 많이 못했습니다. 쓰죠? 네. GPT, 제미나이 뭐 각각 잘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룹도 네. 그렇고 네, 네, 그게 좀 네, 네.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구분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희가 뭐 연초에 엔트로픽이 항상 올라올 때 클로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그 할루시네이션 없이 대답을 잘해주고 그런 추론 능력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챗GPT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부분을 따라왔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미나이도 사실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셋 사이에서 성능적인 차이가 지금 어느 게 더 어느 쪽에서 잘한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또 락인을 어떤 다른 전략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밸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향 평준화되면서 글쎄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 모르겠으나 GPT, 그록, 제미나이에 별반 다름을 못 느껴요. 네네. 그럼 갖고 있는 것이 해자 기업으로서 발돋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예.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락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구독을 해보시면 저도 지금 뭐 챗GPT도 썼다가 클로드도 썼다가 제미나이도 넘어갔다 하지만 결합 상품이 있는 건 사실 지금 제미나이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반 소비자 관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에이전틱 AI는 B2B에서 많이 쓰겠지만 네. B2C 관점에서는 이런 락인이 되는 것, 다른 상품과 연계돼서 결합 상품으로 사갈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에이전틱 AI도 사실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변수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엔비디아 이야기로 잠시 돌아와서 엔비디아가 AI 산업 전반에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게 경쟁사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일까요? 근본적인 변화일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모델을 볼 때 저희가 네. 지금 그 토큰에서 서비스 시장을 잠깐만 좀 보고 그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항상 플랫폼이 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해 왔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항상 이거는 단순하게 뭐 GPU 예전에 팔았던 것처럼 한 번 팔고 신모델 나오면 다시 팔고 이런 그 불안정한 구조가 아니라 리커링 매출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가고자 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 앞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걸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장표의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거는 월 구독 방식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식이었잖아요. 사스. 네. 사스죠. 근데 거기서 토큰에서 서비스로 넘어가
넘어가는 국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촉발됐던 건 사실 클로드봇이라는 서비스, 에이전틱 AI 때문에 나왔던 건데 그 전까지는 사용자 수 곱하기 구독료에서 매출 상한이 딱 고정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부터는 사용량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확장 가능한 거죠. 그전에는 정수기 렌탈 한번 해놓고 물 얼마나 마시든지 돈은 그냥 렌탈값만 받는 거였다면 지금은 도시가스 계량기 같은 구조인 거죠. 네. 그럼 이게 위로 열려버린 상황인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물론 위로 열려버린 나머지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저희는 이제 대장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뒷단에 있는 기업으로서의 수혜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 앞에서 누리는 토큰의 수혜는 같이 못 가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네오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광통신 영역은 사실 이들이 나가고자 하는 베라루빈으로 나갈 때 허들 없이 지금 이제 거기서 보틀렉,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없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방면에서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제가 이 타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토큰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연간 투자 금액이 지금 투자 금액으로 제가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예, 그 연간 한 200빌리언씩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이 정도를 투자해서 네오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느냐, 컴퓨팅 파워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투자 규모가 지금으로선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중앙난방보다 개별난방이 좋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 실적 영향을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종목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총파업 전날 극적 합의를 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삼성전자? 예, 뭐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네. 하지만 그 장표 이것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밸류에이션 문제이죠. 결국 이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350조, 뭐 SK하이닉스 250조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고 합산하면 뭐 그 60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엔비디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이들의 기업이랑 보면 전 세계 1, 2등 순위 회사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리레이팅 요소와 디레이팅 요소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리레이팅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자 구도로 메모리 시장이 확실히 안착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그다음에 추론 시장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건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거고 롱텀 어그리먼트 맺으면서 장기 공급 계약 달라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익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하나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 이익의 규모가 너무나 커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합산해서 600조, 700조의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저항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하기 위한 디레이팅 요소와 리레이팅 요소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결국에 이거는 시간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을 통해서 이 실적을 계속해서 내주고 이런 압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익을 얻는 모습을 증명해서 보여줄 때 엔비디아도 그 전에 리레이팅을 받았던 구조가 그렇죠. 그 전까지는 GPU 그냥 팔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지포스 나왔을 때 2년에 한번 교체되는 정도의 사이클로 돌아갔다면 그 사이클을 없앴던 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리레이팅을 받았던 건데 이런 리레이팅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데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한 축으로는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저희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보셨을 때는 전반적인 피어 그룹으로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쭉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자반직스의 영원한 염원이자 수건인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기 전에 EPS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사실은 저희도 여기서 15배, 20배까지 가는 건 비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라면 우리나라 정상 밸류에이션 10배 수준 혹은 뭐 S&P 500 기준으로는 2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갖췄지만 네. 이익이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가 충돌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용인될 때 서서히 올라갈 것 같고요. LTA 계약들을 지금 많이 맺었는데 2018년에 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계약을 아마존이랑 맺었다가 계약이 파기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한번 크게 흔들렸는데 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중간에 다시 한 번이라도 벌어진다면 다시 한번 불신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 산업은 다시 또 시클리컬한 밸류에이션 트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TA가 영원한 건 아니고 꼭 페널티가 있을 만큼 또 파기 수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언제든지 뭐 사실은 파기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미국 상장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선도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가 될 거다. 아, 네. 이런 시선도 있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느 쪽에 좀 더 시선을 두고 네.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용건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네.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요.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을 거기에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썸업더 파츠로 하나하나의 밸류에이션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의미 없는 정도의 그 기업 이익 비중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사업도 연간 한 20조 정도의 돈을 계속해서 벌어오는 비즈니스고 여기엔 밸류를 또 얼마를 줄 건지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에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줄 건지 네.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TSMC처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밸류를 한다면 더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네.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순수하게 퓨어 플레이어로서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파업의 이슈도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이게 깔끔한 일인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문제 없이 이런 그런 과정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네. 그럼 앞으로 생산되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 없이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최근에 며칠간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제일 유심히 봐야 될 핵심 매크로 지표가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뭐 사실 저희 하우스 자체가 버텀업으로 계속 기업을 좀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토큰을 계속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각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투자, 그러니까 시설 투자, 캐펙스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파라미터로 봤다면 이제는 토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얼마나 사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토큰을 바라보고 있다면 크게 문제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러니까 매크로 금리나 뭐 다른 지표들보다도 토큰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이 토큰이 늘어나는 거의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중을 작년 연말부터 미국에 대한 비중들을 많이 좀 줄여놓으셨다면 미국 빅테크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토큰 처리량을 잠깐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구글이 발표했던 게 분당 이렇게 160억 토큰을 API로 처리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전체로 보면 740억 토큰인데 160억 토큰이라 그랬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지난 개발자 회의 지난주에 있었던 개발자 회의에서 190억 빌리언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90억 그 토큰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기 단위로 60% 7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곱하기 프라이스로 매출이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빅테크의 매출 성장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거고 선행 지표로서 토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당분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렇게 있습니다. 괄목할 만큼 토큰이 올라간다는 거는 왜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저는 빠른 연산, 고대역포, HBM이 떠오르죠? 예. 뭐 물론 메모리는 당연히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글로벌하게는 빅테크, 거기에 이제 국내 메모리를 합성해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태훈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네요, 전반적으로. 네, 우리 시장 오늘 네. 엄청 힘차게 달려주고 있네요. 네. 그나저나 요즘에 무슨 일 있어요? 그래도 표정이 좋네. 제가 네. 더블 밸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네, 기분이 좋아져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글쎄요, 이번 주 특히나 기다리던 삼성 합의 이슈가 잠정이지만 나왔고요. 또 이란도요, 간밤에 아니면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긍정적인 회로를 달리면서 오후장에도 여러분들의 재테크 여정을 기원 드립니다. 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